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2명의 연예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개그맨 강성범입니다. 수다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야말로 말빨 하나는 당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한 명은 배우 김의성 씨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외모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닮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치적인 색채를 대놓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좌파 연예인 하면 항상 거론되던 분들이었죠. 그러나 김의성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소신 발언을 하는 반면에 강성범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충견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무조건 옳고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파와 상식파는 자기가 속한 정당에도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지한 정치인에게도 따끔한 비판을 하곤 합니다.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정화할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강성범의 실체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범은 항상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목베개가 있는데 그렇게 좋다면서 특별히 자기 구독자들한테는 폭탄 세일을 하겠답니다.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영상에는 미백주름 개선 로션을 팔고 있더라고요. 이걸 사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뭐 광고 안 들어온 줄 아세요? 저도 이메일로 광고 계속 들어옵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가 있는데 저에게 광고주가 광고를 맡기려면 영상 하나에 196만 원을 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 보조식품 광고를 저에게 맡기려면 영상 한 개당 200만 원이라고요. 저도 혹하죠. 까짓거 영상에 건강제 광고 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 내가 방송하는 이유는 사회가 멀쩡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랑 민주당이 엉망이라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기에 정권 교체를 하고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 의도가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강성범은요, 저보다 구독자는 많지만 조회수는 낮아서 그런지 광고 단가가 좀 낮더라고요. 영상 하나에 광고하는데 182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강성범은 항상 영상을 시작할 때 광고를 1분 30초 동안 말하고 시작합니다. 참 지금 대통령 아들도 그렇고 돈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국가지원금 정말로 좋아하고요. 대기업엔 낙수효과는 없다며 기업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분들이 기업으로부터의 광고는 빼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난 미국이 싫다면서 자기 아들, 딸은 꼭 미국이랑 스위스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기나긴 광고가 끝나고 강성범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홍준표가 되어야 정상이랍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압도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이겼냐고요. 어떻게 이기긴요. 국민의힘 지지자로만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이깁니다. 강성범은 국민의힘 경선룰이 문제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정상이어가지고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한테 몰표를 줬는데도 이재명이 당선됩니까? 저도 국민의힘 경선룰에 불만이 많지만 민주당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강성범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땅에 길을 내는 사람, 자기 권력으로 일자리를 꽂아주는 사람, 자기 아파트를 법 바꿔서 떼돈 버는 사람, 이거는 대놓고 이재명 저격 아닌가요? 자기 권력으로 일자리 꽂아주고 아파트로 떼돈 벌게 해준 사람 이재명이죠. 이쯤 되면 정말로 헷갈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믿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이 비리가 많은 거 알지만 덮어주려고 이러는 건지요. 전자라면 무식한 거고요. 후자라면 나쁜 겁니다. 둘 다 한심합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경찰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끌어내렸다, 탄압했다 이러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때는 그래도 집회하게 해줬습니다. 지금은요, 경찰 버스로 산성을 쌓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로 최초로 통금에 집합 제한에 아주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 모두는 노 마스크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국민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방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2030이 탈당을 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억울하게 떨어져서 지금 국민의힘은 노인의 힘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분들은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봅니다. 2030 탈당 러시라더니 오히려 지지율은 41.8%로 20대 지지율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인정하세요. 무지해서 몰랐다. 이재명이 지금 어찌어찌 경선에서 이겼으니까 지지하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다 포기하고 싶다고요. 그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성범은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조국, 강성범 이런 애들이 비판하는 야권 후보가 진정으로 무서운 후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1년 가까이 윤석열 후보만 공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홍준표 후보는 옹호를 안 하고 윤석열 후보만 옹호를 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죠. 강성범이 홍준표 후보를 비판했으면 지켜줬을 거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비판도 없었다. 오직 윤석열만 공격하더라. 그러기에 제가 발벗고 나서서 지키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주세요. 이제는 선택지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청년분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선 룰에 따라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것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동참해주세요. 다음으로 배우 김우성 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지난 총선 때 파란을 일으키자라는 SNS 글을 올려서 화제였습니다. 사전투표를 장려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투표소라면서 민주당을 뽑으라고 했죠. 상의부터 하의, 신발까지 모두 파란색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유재석 씨의 투표 사진이랑 똑같네요. 모자랑 바지, 신발로 정치적 색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김유성은 주진우와 함께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 연출을 맡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촛불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때문에 방역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이런 심한 비판글까지 올리면서 교인들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정치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정치 관념이 부정당한 것 같습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자면 김유성 씨는 여전히 좌파입니다. 그는 80년 광주를 겪은 세대로서 전두환의 민정당의 뒤를 잇는 세력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게요.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랑 만납니다. 국민의힘 보고 친일파 정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시초가 한국민주당입니다. 이름은 민주당인데 사실상 우파 성향이었고 친일파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도 하였습니다. 물론 김유성 씨에게는 이런 역사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못 뽑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없다고 무시했던 젊은이들의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더 편견 없이 꼼꼼히 정책을 따져가며 정치적 지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범처럼 무지하게 민주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은 각자 정책을 보면서 후보들을 지지한 것을 느꼈다고요. 이를 통해서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이 살아갈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20대의 지지율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41.8%, 반면에 이재명은 23.3%에 불과합니다.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김유성은 청년들의 결정을 보고서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죠. 그럼에도 곧바로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말은 자신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투표는 포기하겠다고요.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신이 평생 민주당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바라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특히 이 댓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김유성 씨에게 집값 폭등으로 돈 많이 벌었을 거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했더니 김유성 씨가 집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시키는 대로 집을 안 샀더니 남들만 돈 벌고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따지던 청년이 힘내라는 댓글에 같이 힘내자고 화답합니다. 참 우리 대통령님 대단하십니다. 지지율 70%가 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민주당이 100년 집권한다는 말이 떠돌던 게 작년인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조국 추미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현실을 깨닫고 좌파 껍데기를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